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명태 이야기라고 하면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명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명태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다. 굉장히 막 수십 종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우리말도 있고 한자어도 있는데 오늘 한자어로 중요한 것만 몇 개 한번 어떻게 쓰고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다. 명란, 창란 이것도 다 명태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명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명태는 발글명의 클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글명은 날일자의 다롤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날일자는 해입니다.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다 하면 밝겠죠. 해도 밝고 달도 밤에는 밝은데 이거 둘을 합치면 더 밝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옛글자를 보면 모양이 앞에 모양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빛날 경자인데 이것은 창문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창문에 밤에 창문에 달빛이 들어온다. 밤에 달빛이 들어오면 이제 밝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밝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지금 이 글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날일과 달을 해와 달이 동시에 있어서 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태는 이제 큰데 점주다. 큰데라는 것도 크다는 뜻인데 여기에 점을 더 찍어서 또 크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명태라는 것을 보면 제가 여기 대구와 명태를 같이 넣어놨는데 명태가 대구과에 속한 물고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구와 명태는 우리 주위에 자주 볼 수 있는데 모양이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크기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렇지 대구가 명태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가 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구는 물론 이제 입이 크다, 큰 입이다 해서 주둥이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같은 과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명태라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됐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민간어원설이라고 할까요? 속설에 의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 보면 함경북도에 명천이 있는데, 명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라는 성을 가진 태씨가 잡은 물고기다. 그것이 명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유원이라는 분이 쓴 이마필기란 책에 보면 이게 1871년도에 쓰여진 것인데 이제 명태 이름에 유래가 나와 있다. 어느 명천에 이제 태씨라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관찰사, 도백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진상을 하는데 맛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름은 모르겠다. 그런데 태씨라는 사람이 잡아온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명천고을에서 태씨가 잡은 물고기이므로 이름을 명태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71년에 이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태라는 이름이 1871년에 처음 생기느냐면 그것은 아니고 그 전에 스토리를 이때 책에 기록을 했다는 것, 단순히 이제 그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속설에 의하면 명태의 간으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다. 그러면 밝아진다. 그래서 밝게 하는 물고기다 해서 명태다. 또는 명태의 간을 먹이면 눈이 밝아진다. 저 삼수 갑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바다하고는 지역이 먼 곳인데 그쪽 사람들이 명태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해서 명태다. 이런 이제 설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530년에선 신정동국 여지 성남에 보면 무태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명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것을 무태어라고 했느냐? 명태라는 이름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1530년이면 상당히 이때보다는 상당히 빠르죠. 350년 가까이 빠른데 이때는 왜 무태어라 했느냐면 명나라 태조와 음이 비슷하다. 음이 이제 한자로 보면 같죠. 명나라 태조, 명태조가 주원장이다.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명태조라는 낱말이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 해서 명태란 말을 일부러 쓰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무태어라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죠. 명나라는 1368년에서 1644년에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1616년에서 1912년까지인데 이때 보면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이 서해질 때 보면 명나라 시대다. 그때는 명나라 황제를 어떻게 표시하는 글자와 같은 글자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무태어로 썼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썰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652년에 효종 3년에 성정원 일기에 보면 명태란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1652년이다. 이때는 이제 명은 망하고 청이 됐죠. 이때 보면 이제 기록에 강원도에서 진상품이 올라가는데 대구의 어란이다. 대구의 어란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명태란이 섞여 있더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효종 3년에 성정원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정원 일기에 효종 때 2번 나오고 영조 때 2번 나오고 4번 명태란이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652년 이전에 명태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명나라 때문에 못 썼을 수 있다. 그래서 무태어라고 했겠다. 이런 우리가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정확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유구가 쓴 난호어목지라는 곳에 보면 명태어라고 해서 태자가 좀 다른 태자로도 이렇게 나와 있다. 네. 이름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가장 알기 쉽기로는 명천의 태씨가 잡은 물고기다. 막 그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를 이제 뜻하는 다른 별칭이 굉장히 많다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명태를 말린 명태는 북어라고 합니다. 북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북쪽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다 해서 북어라고 한다. 그렇죠? 황태도 있죠. 좀 누런 색깔이다. 이것은 더덕 북어라고도 한다. 그럼 황태를 보면 더덕 말린 것과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덕장에서 이렇게 말려서 노랗게 된 것이 황태다. 동태는 이제 얼린 명태를 얘기하죠. 생태는 이제 얼리지 않은 명태를 생태라고 한다. 그리고 태어라는 말도 있다. 태. 이 태자는 뭐 물건을 싣는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클 태자인데 여기는 태어라고 할 때도 는 명태를 가리키는데 글자가 좀 다르다. 선태다. 갓 잡은 명태. 아주 신선한 명태는 선태다. 망태다. 그물망입니다. 그물로 잡은 명태는 망태고 낚시로 잡은 명태는 조태다. 저는 이제 낚시를 뜻하죠. 그렇죠? 봄에 잡으면 춘태고 가을에 잡으면 추태고 겨울에 잡으면 또 겨울 동자를 써서 동태다. 예, 얼린 동자와 겨울 동자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명태 새끼는 노가리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말린 노가리 맥주 안주라든지 이렇게 술안주로 많이 씁니다. 코다리 반쯤 얼린 막 그런 명태를 또 코다리를 한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명란이라고 하면 명란젓 하면 이제 명태알 또는 명태알로 담근 젓갈을 명란이라고 한다. 그렇죠. 창란은 젓을 담근 데서는 명태창자를 얘기한다. 명태창자 또는 그것으로 담근 젓을 창란 또는 창란젓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나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란자가 아니다. 이거는 순 한글로 창란으로 쓰는 것이 맞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태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나라 주위에. 그런데 전부 명태와 관련된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뭐 달리 부르는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자주 쓰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도 명태라고 해서 발음이 멘타이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명란젓은 멘타이코라고 싸들자자 써서 멘타이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명태 고기 살보다는 명란젓을 더 쳐주는 막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황선협설이다. 뭐 이런 이제 이름이 있는 모양이에요. 황선이다. 좀 누런 빛깔의 선이 이제 가운데 조금 뭐 보일동 말동합니다만 이 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구를 뜻하는 것이에요. 결국 대구와 비슷하게 닮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제 동북지방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동북지방에는 명태어라는 뭐 밍타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한다. 대만에도 명태라고 한다. 대만에도. 그러면 러시아에도 러시아 글자를 써서 이름이 발음이 민타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나라 주위의 나라들은 다 명태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명태를 정리하다 보니까 가곡 명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운 작곡 1952년에 아마 초연을 한 모양인데 양명문 서울대 교수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작시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가곡 명태를 가끔 듣습니다만 특히 이제 돌아가신 오현명 교수님이 부른 명태는 상당히 유명하죠. 저도 1980년에 이 명태를 노래를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배치를 받아서 했는데 내무반에서 음대 성악가 출신이 사병이 있었는데 이제 고참들이 노래 한 곡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명태를 부르는 생각이 나서 노래 참 잘 듣고 해서 저도 나중에 배웠습니다만 이 노래가 지금은 아주 상당히 괜찮은 우리 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연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냐, 노래 같지 않은 노래다 해서 아주 그냥 아주 천시를 받았다, 야유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작시하신 양명문 교수는 이제 노래 가사를 좀 적어달라는 부탁이 싹 끊어지고 이제 변은 선생도 음악하고 감을 잡고 뭐 외교부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다. 막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이다. 피난 시절이 되겠죠. 6.25 때 그때 대구에서 만들어진 노래다. 뭐 스토리는 구구절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명태라는 가사를 그냥 쭉 한번 봤습니다만 저도 대략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잘은 못 부릅니다만 이렇게 흥얼거리는 막 그런 것인데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명태, 명천의 태시다. 북쪽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다. 황태와 생태, 동태 막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